와가두구 붉은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가라앉던 그날 저녁, 대통령궁 안은 비현실적인 정적에 잠겨 있었다. 서류 더미에 파묻힌 채 책상에 앉은 이브라힘 트라오레. 그의 앞에는 외세 개입 보고서, 영내 위협 정보, 에코와스 압박 보고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런데 침묵을 깨는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NG, 화면에 표시된 발신지. 트라오레는 느릿하게 수화기를 들었다.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따뜻하고 친근하고 그러나 지나치게 매끄러웠다. 형제여 이브라힘, 잘 지내고 있나? 나이지리아 대통령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였다. 트라오레는 냉정하게 응답했다. 정치인의 다듬어진 말투를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티누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 모든 에코와스 제재와 긴장 끝낼 수 있어. 당신과 나 아부자에서 만나자. 적이 아닌 형제로서. 트라오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등을 의자에 기댔다. 평화회담인가? 그래, 그렇다네. 단 둘이. 외세 개입도 함정도 프랑스도 없다. 오직 아프리카의 형제끼리. 짧은 침묵. 트라오레는 답하지 않고 천천히 말했다. 생각해보겠다. 전화를 끊은 뒤 트라오레는 깊은 의심에 휩싸였다. 너무 매끄러웠다. 너무 완벽했다. 그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와가두구의 어두워진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다른 전화를 걸었다. 지금부터 아부자 주재 프랑스 외교관들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해라. 남비 아지키웨이 공항의 낯선 얼굴까지 전부. EW 채널도 도청해. 만약 함정이라면 먼저 잡아내겠다. 정보국장은 즉시 이해하고 답했다. 예, 대통령 각하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부자. 또 다른 전화가 은밀히 연결되었다. 그가 착륙하면 절대 공항을 벗어나게 하지 마라. 프랑스 외교관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비행기 착륙 즉시 억류, 시간을 끌어라. 외부팀이 움직일 수 있게. 나이지리아 요원이 냉정하게 응답했다. 이해했습니다. 활주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함정은 그렇게 짜여졌다. 형제애로 포장된 초대장, 악수 뒤에 숨겨진 수갑. 프랑스가 마지막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나이를 제거하기 위한 은밀한 연극.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브라임 트라오레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며칠 뒤 소문은 서서히 퍼져나갔다. 공식 발표는 단순했다. 부르키나파소 대통령 에코와스와 지역 평화 논의를 위해 나이지리아 방문 예정. 그러나 물밑에서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아부자 주재 프랑스 대사관은 이례적으로 근무 시간을 연장했다. 표식 없는 차량들이 제한구역 경납고로 조용히 들어갔다. 나이지리아 비밀경찰 DSS는 남비 아지키웨이 국제공항 주변에 비밀리에 병력을 증강시켰다. 언론도 몰랐다. 공식 브리핑도 없었다. 모든 것은 질문 없이 설명 없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브라임 트라오레는 침묵을 지켰다. 여행 계획도 발표하지 않았다. 출국 장면도 없었다. 와가두구 공항에는 전용기가 준비됐지만 아무도 그가 탑승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정확히 오전 11시 43분 부르키나파소 국기가 그려진 개인 제트기가 활주로를 이륙했다. 뉴스가 즉시 터졌다. 트라오레 대통령 에코와스 평화회담 참석 위해 나이지리아로 출발.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아부자 공항은 분주해졌다. 함정은 조여들고 있었다. 공항 보안팀은 지시를 받았다. 착륙 즉시 비공식 절차로 억류하라. 시간을 끌고 외부 조치를 기다려라. 공항 인근 지휘센터. 나이지리아 정보요원이 무정의를 들었다. 타겟 제트기 10분 후 착륙 예정. 요격 계획 확인. 다른 목소리가 응답했다. 대기하라. 프랑스가 착륙 즉시 영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착륙 직후 비행기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이브라힘 트라오레는 없었다. 대신 2명의 부르키나파소 외교관이 천천히 내렸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트라오레 대통령님은 참석하지 못하십니다. 대신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공항 내 나이지리아 요원들은 어리둥절했다. 근처 호텔에서 감시하던 프랑스 정보원들은 즉각적으로 경보를 울렸다. 패닉. 왜냐하면 그 순간 세계가 트라오레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길 기대하던 바로 그 순간 트라오레는 와가두구 스튜디오에서 전국 생방송에 등장한 것이었다. 생방송 화면. 군복을 입은 이브라힘 트라오레가 단단히 앉아 있었다.
장식도 화려한 무대도 없었다. 나무 책상 하나, 맑은 눈빛, 흔들림 없는 목소리. 그는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내가 조용히 아부자에 착륙할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함정에 답하지 않는다. 나는 꼭두각시에게 답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국민에게만 답한다. 잠시 정적, 그리고 대사처럼 울려 퍼진 한 문장. 사자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고 해서 사자가 잡히는 것은 아니다. 방송국 내부가 술렁였다. 온라인은 폭발했다. 트라우레는 차분히 계속했다. 지난주 나는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 대통령으로부터 개인 초대를 받았다. 평화를 위해 아프리카를 위해 오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에게 단독 착륙을 요구했다. 경호도 기자단도 없이 오직 신뢰만으로. 트라우레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내가 신뢰하는 것은 국민이다. 침묵 속에서 아프리카를 팔았던 손이 아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들어 보였다. 정보국 기밀 표식이 찍힌 두툼한 서류, 녹취록, 메시지, 송금 기록, 보안 메모. 화면 뒤로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속삭이는 목소리, 은밀한 명령, 날짜가 찍힌 계획서. 이브라힘 트라오레, 승인 없이 나이지리아를 떠나지 못하게 하라. 코드명, 안정화 프로토콜, 프랑스가 뒤에서 조율한 음모. 여기까지 2부 플러스 3부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부터는 사람들의 반응 폭발,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퍼지는 파장, 나이지리아 내부 정치 위기, 대륙적 차원의 분노와 새로운 결의, 그리고 마지막 위험한 여운. 이런 흐름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트라우레의 연설이 끝나자 와가두구의 거리부터 변화가 시작됐다. 사람들은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감사를 전했다. 어린 청년들은 부르키나파소 국기를 들고 뛰어다녔다. 여인들은 전통가락을 부르며 광장을 메웠다. 노인들은 흐릿한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처음 본다.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은 사자. 함정에 걸려들기는커녕 함정을 드러내어 세계를 향해 거울처럼 내민 사나이. 이것은 더 이상 부르키나파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말리. 한 대학 벽면에 거대한 벽화가 그려졌다. 사자가 사냥꾼의 우리를 무심히 지나가는 모습. 옆에는 5단어가 새겨졌다. 사람들은 가둘 수 없다. 니제르. 한 라디오 진행자는 방송을 끊고 청취자들에게 외쳤다. 아프리카는 깨어났다. 줄을 조이던 손들은 이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나이지리아. 상황은 복잡했다. 공식들은 침묵했다. 언론은 혼란에 빠졌다. 거리에서는 예기치 못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리 지도자들이 타국을 끌어들여 형제를 배신한다면 그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틱톡 영상 속 한 여성의 분노. 트라우레는 사자다. 우리의 지도자는 프랑스와 악수하려 정글을 팔아버릴 자들이다. 트위터에 올라온 어느 청년의 냉소. 그 순간 지도자와 시민 사이의 간극은 처음으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가. 시장 여인들은 우리는 모두 트라오레다 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기 시작했다. 가나. 시민단체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 한 연설자가 외쳤다. 오늘 그를 잡으려 했던 자들은 내일 우리를 잡으려 할 것이다. 온라인은 폭풍처럼 번졌다. 수백만 명이 생방송 영상을 시청했다. 문서를 검증했다. 프랑스 언론조차 마지못해 트라오레의 폭로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트라오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트윗도 위협도 후속 발언도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제 국민이 스스로 메시지를 확장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 비디오가 업로드된 지 겨우 3시간. 대륙은 이미 불타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프랑스 개입 문제가 아니었다. 더 큰 배신이 드러났다. 아프리카 통합, 범아프리카 주의를 외쳤던 나이지리아 대통령 티누부. 그가 바로 프랑스의 사주를 받아 트라오레를 유인하려 했다는 사실. 케냐의 인기 라디오 진행자가 방송에서 외쳤다. 아프리카의 거인, 나이지리아가 어떻게 프랑스의 배달부로 전락할 수 있는가? 남아공, 한 팟캐스트 진행자가 분노했다. 공공연히 형제라 외치고 뒤에서는 한 사람을 포장지처럼 넘긴다. 티누부는 트라오레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니, 대륙 전체에 사과해야 한다.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졌다. 바름 트라오레는 넘어지지 않았다. 트라오레와 함께 우리 이름으로 하지 마라.
저의 아프리카는 지켜보고 있다. 나이지리아 청년들. 라고스 거리, 아부자 이코와스 본부 앞에서 직접 팻말을 들었다. 우리 이름으로 배신하지 마라. 우리는 아프리카인이다. 서방의 대리인이 아니다. 트라오레는 모두를 위한 싸움을 했다. 티누부는 침묵을 선택했다. 나이지리아 아티스트들, 아프로빗 뮤지션 한 명은 프리스타일 곡을 공개했다. 전화로는 형제라 부르고 비행기 태우고는 팔아넘겼네. 사자는 집에서 함정을 꿰뚫었고 이제 꼭두각시는 왕좌 위에서 떨고 있네. 여기까지 4부 치실부입니다. 다음 부분은 드디어 아비장, 붉은 페인트로 덧칠된 쿠데타 배신자의 포스터 프랑스 정부의 모순된 반응, 티누부의 무거운 침묵과 내부 균열 최종 메시지, 대륙 전체에 퍼진 잠재적 폭발 아비장, 프랑스 대사관 앞, 밤새 누군가 벽에 포스터를 붙였다. 한때 부르키나파소의 쿠데타 주동자였던 콘스탄틴 카보레의 얼굴, 그 얼굴 위로 진한 붉은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다. 그리고 한 단어가 적혀 있었다. 배신자. 프랑스 외교관들은 급히 포스터를 제거했지만 사진은 이미 퍼질 만큼 퍼져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얼버무리는 성명만 발표했다. 우리는 아프리카 주권을 존중합니다. 어떤 음모에도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더 이상은. 티누부. 그는 완벽하게 침묵했다. 기자회견도 없었다. 부인도 없었다. 심지어 해명조차 없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떤 마이크보다도 더 크게 울렸다. 나이지리아. 국회 내에서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 상원의원은 동료에게 중얼거렸다. 트라오레 사태가 모든 걸 바꿨어.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해.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 거리에서도 시민들은 멈추지 않았다. 학교, 시장, 길거리 라디오까지 모두가 트라오레를 이야기했다. 그는 함정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다. 그는 함정을 드러내어 거울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세계는 그 거울 속에서 자신들의 추악한 얼굴을 보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이브라힘 트라오레는 단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다. 트윗도 방송도 없었다. 그는 위협하지 않았다. 과시하지도 않았다. 필요가 없었다. 이미 진실이 혼자 걸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깨어날 순간을 기다린다. 트라오레는 광장에서 군중을 끌어모으지 않았다. 대륙이 스스로 일어섰다. 영상은 대륙 전체에 퍼졌다. 심지어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까지. 어떤 곳에서는 학생들이 트라오레의 연설 구절을 셔츠에 인쇄해 입었다. 너는 사자를 저녁에 초대한다고 해서 잡을 수 없다. 어떤 곳에서는 거리 화가들이 벽에 거대한 사자 그림을 그렸다. 사슬을 끊어버린 사자. 그리고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트라오레에게 이런 함정을 파놓을 수 있다면 내일은 우리 중 누구를 잡으려 들 것인가? 하지만 그 모든 감동, 분노, 각성의 파도 뒤편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로잡지 못한 사자, 그를 쓰러뜨리지 못한 제국. 그들은 패배를 인정할까? 아니면 더 깊은 어둠을 꺼내들까? 와가두구의 밤하늘 아래 트라오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첫 함정은 피했다. 그러나 사냥은 끝나지 않았다. 거대한 그림자가 대륙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다음엔 더 크고 더 위험한 무언가가 올 것이다. 와가두구. 며칠이 흘렀지만 공기는 여전히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환호했지만 트라오레는 결코 안심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첫 번째 함정을 피했을 뿐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대통령궁 지하 통신실, 붉은 조명이 비추는 회의실에서 트라오레는 최고 정보 참모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쌓여 있었다. 이웃 국가 내 친서방 세력 증가, 프랑스 정보국, 세네갈 및 코트디부아르 접경지대에서 비밀활동 포착 익명의 외교 채널을 통한 협박 메시지. 트라오레는 조용히 보고서를 넘겼다. 한 장 한 장. 그들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사자가 가시밭길을 지나왔더라도 정글에는 여전히 덫이 도사리고 있다. 참모 중 한 명이 물었다. 다음 움직임은 무엇입니까, 각하? 트라오레는 책상 위에 손을 올렸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답했다. 우리는 반격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다린다. 하지만 그의 눈이 천천히 빛났다. 다음에 그들이 움직일 때 리스트니즘
소위의 우지들이 우리는 단순히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부르키나파소 시골 마을 작은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교사는 작은 흙판에 단어를 적었다. 자유 freedom, 존엄 dignity, 책임 responsibility, 그리고 마지막으로 굵은 글씨로 한 단어를 썼다. 깨어남 awakening. 트라우레의 이름은 단순한 정치적 상징을 넘어 세대의 기억으로 변하고 있었다. 파리, 회색 구름 아래 엘리제궁 비밀 회의실, 프랑스 고위 관리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트라우레가 예상보다 빠르게 대륙을 뒤흔들었다. 단순한 제재나 압박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기류가 퍼지고 있다. 한 장관이 말했다. 계획 비위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새로운 작전 문서가 펼쳐졌다. 코드네임, 서풍 오퍼레이션 웨스트윈드. 한밤중 와가두구. 트라우레는 다시 창가에 서 있었다. 붉은 도시 불빛이 거리를 물들였다.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어딘가 멀리서 망고나무 잎사귀가 바스락거렸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물음 뒤에 또렷한 답이 따라왔다. 우리가 깨어있는 한 그들은 다시 우리를 재울 수 없다. 동이 틀 무렵 와가두구 하늘에 서서히 빛이 퍼졌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새벽이 아니었다. 불확실성, 희망, 두려움이 뒤섞인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대륙 전체가 숨죽이며 기다렸다. 다음 포효를.